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2020년 디파이 씬을 제대로 뒤흔들었던 흡혈귀 공격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쟁 프로젝트의 유동성을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빨아들이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스시스왑,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오늘은 이 스시스왑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여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덱스 이야기가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힘, 창립자의 배신,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변화까지 디파이 시장의 그 야생적인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왜 이 프로젝트가 지금도 계속 회자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친 디파이 초창기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2020년 8월이었잖아요. 당시 시장을 압도하던 유니스왑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근데 단순히 베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하죠. 네.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공급하던 사람들한테 우리 쪽으로 자금을 옮기면 보상으로 스시 토큰을 훨씬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흡혈귀 공격이었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더 많은 보상, 그리고 또 커뮤니티 중심의 운영을 약속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으려 했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영화 같은 사건은 그 직후에 터집니다. 아, 그 사건이요? 네. 셰프 노미라는 익명의 창립자가 개발 자금으로 모인 1,400만 달러를 전부 자기 지갑으로 그냥 빼돌린 거예요. 와, 그건 프로젝트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겠네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그 위기에서 빠져나온 거죠?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끝날 뻔했죠. 하지만 여기서 디파이의 어떤 놀라운 점이 드러나요. 커뮤니티가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니까 셰프 노미가 결국 자금 전액을 반환했거든요. 아, 결국 돌려줬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스시스왑이 진짜 커뮤니티 소유 프로젝트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창립자가 사라져도 커뮤니티가 프로젝트를 살려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강력한 증명이 된 셈이죠. 그 극적인 탄생 배경 때문인지 스시 토큰의 가격 흐름도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2021년에는 23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1달러 아래에 있으니까요. 토큰의 구조 자체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네, 그 토크노믹스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스시 토큰을 예치한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직접 나눠주는 구조였어요. 일종의 배당금처럼요? 맞아요. 딱 배당금 개념이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수익 대부분이 프로젝트의 공동금고, 즉 DAO의 재무, 트레저리로 들어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는 토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들어오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스시 토큰의 가치 제한이 직접적인 수익 분배에서 프로젝트의 장기 성장에 투자하는 거버넌스 권한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뭐랄까 단기 배당주에서 성장주로 성격이 바뀐 거죠. 그 모든 혼란과 재편을 겪고 난 지금의 스시스왑은 그럼 어떤 모습인가요? 살아남기 위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지금 스시스왑의 핵심은 명확하게 멀티체인 DX입니다. 네, 이더리움, 폴리곤, 아비트럼 같은 수십 개의 다른 블록체인을 넘나들면서 토큰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데 모든 영향을 쏟고 있어요. 과거에 시도했던 대출, 카시라든가 신규 프로젝트 공개, 미소 같은 부가 기능들은 2023년에 과감히 정리했고요. 아, 핵심 기능에만 집중해서 경쟁력을 찾겠다는 거군요. 이렇게 수시스왑이 디지털 유동성 자체의 가치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접근법이 떠오르네요.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나가야 토큰 같은 프로젝트와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둘 다 가치의 탈중앙화된 교환을 목표로 하지만 그 뿌리가 완전히 달라요. 수시스왑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시장의 신뢰와 또 활발한 거래량에서 나옵니다. 반면 나가야 같은 프로젝트는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안정성과 신뢰를 가치의 기반으로 삼죠. 수시스왑이 디파이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대표한다면 나가야는 현실 경제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니 수시스왑의 역사는 그야말로 디파이 시장의 축소판 같네요. 파격적인 등장, 내부의 배신,
커뮤니티에 의한 부활, 그리고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변신까지. 맞습니다. 디지털 유동성이라는 이 무형의 가치를 둘러싸고 얼마나 치열한 실험과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스시 수업의 흡혈귀 공격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디파이 초창기에나 가능했던 약간 무질서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시장에 성숙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흡혈귀 공격이 나타나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까요? 그 답은 아마 미래의 시장이 직접 보여주겠죠. 이로써 에피소드 25를 끝으로 나가야 할 레츠토크 시즌2의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았던 닉, 시즌2를 마무리하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나타샤와 함께 시즌2를 진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무엇보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이번 시즌2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후에는 더욱더 새롭고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저희 나가야 테크놀로지의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나가야 레츠토크 시즌2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나타샤와 닉이었습니다. 안녕.